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8쪽입니다. 3. 환경오염.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학습 목표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1. 가정, 우리 집이죠. 우리 가정에서 환경오염을 극복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천할 수 있다. 가정이라면 우리 집에서죠. 우리 집.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두 번째,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네,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사회적인 노력이라고 하겠죠. 1번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2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노력, 그것을 사회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노력,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사회적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생각 열기. 전통시장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어떤 모습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모두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바구니가 없다면 우리는 비닐봉지를 사용하게 되겠죠. 비닐봉투를. 그러면 이것은 비닐봉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되죠. 우리는 사용하면서도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비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도 되는지. 네, 이 비닐이 분해되는 데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염되기 전까지 우리 지구는 비닐 때문에 너무도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닐은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 바구니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시장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위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29쪽.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내 실천.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집에서 해야 할 노력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너무도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이런 거 한 번씩만 쓰고 버리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다음,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쓰레기를 다 버리지 않고 분리를 해서 우리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분리해서 버린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거죠. 다음,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우리 자동차를 타면 매연이 나와요. 근데 자전거는 기름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매연, 공기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매연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디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꼭 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개인 자동차보다는 차 한 대에 여러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기 절약하기. 우리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발생하죠. 그러면 화석 연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석유, 석탄을 화석 연료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전기를 많이 만들려면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만큼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리가 전기를 아껴서 조금만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 아껴 쓰기 등 우리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다음, 또 소비자로서, 소비자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비자로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이 조금 더 덜 수는 있어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물건을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를 그만큼 줄일 수 있어요. 재활용해서 쓰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나 다른 에너지를 만드는 비중이 많은 거죠.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 발전에 쓰이는 화석연료, 석탄석유라고 했죠.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발생해서, 너무도 따뜻한 공기, 이런 것을 많이 발생해서 지구온난이라는 것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진다.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 많이 더워졌다고 하죠.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므로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네, 애기들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100년이 지나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500년 지나야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은 20년 지나야 하고, 알루미늄 캔은 500년, 그 다음 일회용 컵이죠. 종이컵 20년 지나야 하고, 우유값은 5년, 그 다음에 종이는 2에서 5개월, 유리병 4,000년이 지나야 유리병이 하나 없어진대요. 이렇게 일회용품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말 조절을 해야지, 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는 정말 환경 문제로 너무도 많이 아파야 되겠죠. 그 다음, 네, 앞부분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할 노력을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죠. 그것을 사회적인 노력이라고 했어요.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노력. 사회적인 노력. 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야겠네요. 네. 여기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해야 할 노력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면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소비되는 자원의 양과 쓰레기의 양이 과거보다 많아지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우리 예전에 비해서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우리가 쓰는 자원도 많아졌죠.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하려는 사회적인 노력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바구니 가져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친환경이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해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에코라고도 한다.
에코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매연 배출을 줄인 친환경 자동차, 그 다음에 분해되는 물질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친환경 이런 인정 마크를 찍어주죠. 친환경 제품에. 그래서 사회적인 노력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네, 국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국가적인 노력.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무분별한, 분별이 없는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해놓고 정비한다고 하죠. 관련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에는 집도 지을 수 없고 공장도 지을 수 없고 녹지를 유지를 하는 거죠. 예, 나무나 이런 꽃이나 이런 걸 심어서 이제 공원처럼 그런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주변을 이렇게 정해 놓고 이것을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여기는 뭐 집도 지을 수 없고 공장도 지을 수 없고 녹지, 네, 나무나 뭐 식물, 꽃 이런 것만 심을 수 있겠죠. 이런 녹지를 유지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관련 법률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법률을 정비를 해서 정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그 다음에 뭐 부천시도 되겠죠. 좁게는 부천시, 넓게는 경기도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부천시. 그래서 지자체에서 차 없는 거리, 차가 안 다니면 매연이 줄어들죠. 공공자전거. 공공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뭐 부천시나 경기도에서 주로 이제 시에서 하죠. 시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서 자전거를 지하철역 주변에 비치를 해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등 대기 오염,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 자전거가 나왔고, 서울이죠. 여기는 대전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전 충청도죠. 시민 공용 자전거 타슈, 이렇게 타슈 충청도, 하슈 타슈 공공 자전거 타시라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다. 다음 대기 오염, 공기 오염이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물이죠. 대기 오염은 공기, 수질 오염은 물의 오염이에요. 이 같은 환경 문제는 한 국가가 아닌 주변 국가와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공기는 어느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 봄만 되면 중국에서 황사 몰려오죠. 중국의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중국과 협력을 해서 주변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어느 한 나라에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나라가 함께 같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또 물은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그 원전에서 원전은 그 핵 폐기물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그런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같은 바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수질 오염 같은 문제는 한 국가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 함께 협력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오염물질, 황사죠, 황사.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봄만 되면, 요즘은 봄 아니어도 황사가 몰려와요. 다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는 환경협약, 협동해서 해결하자는 약속이죠. 협약. 환경에 대해서 협동해서 노력하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오존층 파괴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존층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네, 비엔나는 도시 이름이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인이라고도 해요. 비엔나에서 맺은 협약이라고 해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해요. 오존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바깥에 이렇게 대기가 있죠. 공기. 여기가 대기예요. 공기층.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존층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다면 지구에서 자꾸 이렇게 온실가스가 올라가서 이 오존층이, 잠깐만요, 여기가 뻥 뚫리는 거예요. 오존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이 자외선이, 태양빛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그대로 닿아서 피부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닿으면 눈도 굉장히 나빠지죠. 그래서 우리 맨날 뭐 바르고 다니나요? 피부 자외선 직접 닿지 말라고 선크림 맨날 바르라고 하죠. 또 눈도 맨날 선글라스 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자외선이, 오존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그대로 우리 지구에 와서 우리들에게 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 오존층이 뻥 없어지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죠. 여기가 오존층인데, 오존층, 오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에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이런 오존층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존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네, 유럽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비엔나예요. 빈이에요. 빈이라고도 하고, 이제 거기가 비엔나. 그래서 비엔나 협약, 비엔나에서 맺었다고 비엔나 협약.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번에는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 그 다음 생물의 다양성의 보존. 생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죠. 동물, 식물 합해서. 그래서 이런 생물이 다양해야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잘 그 평형,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생물이 다양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 그래서 이런 국가와 국가들이 이런 협약을 맺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비엔나 협약.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여러 종류의 생물을 보존하자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 가능한, 계속이죠. 어느 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 협약을 맺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협약이죠. 그러면 32쪽 생각 다지기. 1.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서, 우리 집이에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을 모두 골라봅시다. 여기 보니까 두 개란 뜻이죠. 1.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린다.
줄여야 되겠죠. 화석연료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맞죠? 일회용품은 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환경 상품을 사용한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이죠. 네, 그 다음 2번. 네,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고요. 공공자전거가 있어요. 1. 우리나라는 도시 주변에 무엇을 설정해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내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운영해요? 네,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우리 부천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하철 주변에 자전거 많이 비치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등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전거는 매연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33쪽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리 콕콕. 1.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대기가 오염되면 대기 오염된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해요. 그 다음에 땅도 중금속이나 이런 토양이 오염되면 우리가 이 오염된 땅 위에서 살다 보면 우리 건강도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 자동차의 아황산 가스나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태울 때 화석 연료는 석유, 석탄이라고 했죠. 이런 것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아황산 가스하고 이산화탄소. 3. 중금속의 유입. 우리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를 매립 땅에 묻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농약, 땅에다가 농약 많이 사용하죠.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되면 토양 오염을 악화시킨다. 땅이 오염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전기를 절약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 등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 개인이 해야 할 노력이죠. 5.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국가 간 환경 협약, 약속을 맺는 거죠. 협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기오염이나 대기오염 말고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죠. 예, 수질오염.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변 여러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연환경에 대해서 개인이 해야 할 노력,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사회적인 노력, 그 다음에 국가가 해야 할 노력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